국어를 한다는 것은 수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어를 한다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국어가 곧 수능이다. 국어가 곧 모든 공부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수리를 깨쳐야 하는 것처럼 국어를 잘하려면 물리를 깨쳐야 하고요. 머리가 좋아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독서하는 뇌는 독서를 하지 않는 뇌와 다릅니다. 독서에 능숙한 뇌는 독서에 미숙한 뇌와 달라요. 독서에 능숙해지면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잘 읽게 하는 것이죠. 저희 이화 표현의 국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읽는 법을 가르치자. 제대로 듣는 법이 아니에요. 제대로 필기하는 법이 아니에요. 시든 소설이든 설문이든 논설문이든 전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렸는데 전 친절한 국어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지 말라 그러거든요. 친절한 국어 선생님이란 게 뭐냐면 텍스트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설명을 듣고 있으면 그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논설문 독해를 듣고 있으면 나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수능에는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는 내신에서도 초기는 고등학교에서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반영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내신에서 여러분 배워서 기억해서 마친 그게 얼마나 또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중학교 2학년 국어 프로그램 전략하라는 저희 이화 표현의 핵심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아이들의 문해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춘 교재예요. 스스로 읽어라. 스스로 분석해라. 추론하여라. 그리고 네가 분석해서 이해한 것을 추론한 것을 써라. 이제 국어는 선생님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펼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필기구를 쥐고 쓰는 게 중요하죠. 제 전략하라가 그런 교재입니다. 특히 전략하라는 단계적, 절차적 사고 훈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어학원, 대부분의 국어 수업은 예를 들자면 비문학 독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주죠. 그리고 이 글을 선생님들이 중심 내용도 설명해 주고 이와 관련해서 내용 전개 방식 문제도 나오고 사례 적용 문제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될 일인가? 아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요. 엄마 전 먹다가 이유식 먹고 밥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독해나 감상에는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읽기 위한 절차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저희 교재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저희 교재는 독서 교재가 비문학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글을 단어와 문장, 문단, 글의 수준으로 나누어서 이 단계에 따라서 독해하게 합니다. 단어, 어구, 문장, 문단, 글 전체의 절차적인 훈련을 하게 되어서 각 단계에서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요한 말, 저절로 돼요. 억지로 하지 않으려 됩니다. 저희 전략 시리즈 교재 역시 분기별 한 곳씩 나오는데요. 그냥 앉아서 있으면 돼요. 이미 1학년 때 적자생존 노트를 했던 친구들은 이것이 이미 예열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이고 그렇지 않단들 우리 교재에서 다시 훈련하게 되는데 자 봅시다. 어휘 보시겠어요? 어휘? 자 보통 시험에는 본문에 밑줄 친 특정 어휘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그것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송본한 단어가 밑줄이에요. 부양하다, 추위, 어머님들. 이 설명을 듣고 계신 어머님들 송부의 뜻을 직접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사전적 의미라고 해서 사전을 찾아서 쓰라가 아니에요. 맥락을 통해서 주변에 인접한 단어를 통해서 문단의 흐름을 통해서 이 송부의 뜻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전 시가에서 남녀를 배앗하고 했을 때 남녀의 뜻을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배야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뒤에
타고라는 말이 있네? 그럼 남녀는 탈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의 의미, 모든 문장의 의미, 문단의 의미, 글 전체의 의미를 전체의 맥락에 따라 읽어낼 수 있는 단계적 훈련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어휘가 끝이 나요.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에서 핵심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 중심 내용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면 두 문장 이상을 주고 두 문장의 연결관계를 고려해서 이게 논리적 훈련의 출발이거든요. 주지와 부연, 주지와 상술, 주지와 예시, 전제와 주지 등 근사하지 않아요? 이 공부하고만 있어도, 아니 듣기만 해도, 앉아만 있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중2가 고2만큼 합니다. 중2가 고2보다 더 잘하게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요, 이제 드디어 문단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보내보세요. 다른 학원 보내시면 처음부터 그냥 이게 하나 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재미없지. 기초를, 근본을 세우지 않고 근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고요. 문단이 나오면 문단에서 다시 중심 내용 찾고 앞에 문단에서처럼 두 문단 이상을 주고 문단의 연결관계를 적어보세요. 이게요, 저희 전략하라 교재의, 저희 이해와 표현 국어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해한 것을 표현하여라. 시도 그렇죠. 다 보여주지 말까? 아까우니까. 시도요, 한 편의 완성된 시, 보통 다른 학원 가면 완성된 한 편의 시를 줘요. 이렇게 이연계 낙화. 저희 적자성용 노트가 동일한 편지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그냥 선생님이 설명한 걸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는 이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 얘들아, 가야 할 때 밑줄에 아이들 열심히 적죠. 시험 치고 나면 다 잊어먹을 걸. 그 공부 아니에요. 아이들이 당연히 한 편의 시를 못 읽게끔 가르쳐요. 학교든 학원이든. 그래서 저희는 짜잔 이렇게 나옵니다. 감상의 첫 단계, 시감상의 첫 단계, 시적 상황 파악하기. 네가 이해한 거 앞에서 개념이 나오거든요. 개념 학습하고 난 뒤에 네가 이해한 게 적어봐. 그 근거가 뭐니? 시적 상황 파악이 돼야 정서 파악해요. 그럼 그 다음에 정서 주죠. 정서 네가 이해한 거 파악해봐. 그리고 적어봐. 이해와 표현의 균형이 문해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거 되고 나면 정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읽으면서 그냥 이 시의 태도는 뭐야? 태도 파악하려면 정서 알아야 하고 정서 파악하려면 시적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요. 그게 논리적 사고의 과정이라고요. 우리 교재는 그렇게 됐다고요. 소설도 마찬가지죠. 소설도 한 편의 완성된 작품을 주고 이 작품의 의미가 무엇이고 사건이 어쩌고 그렇게 하지 말자. 엉터리로 하지 말자. 소설의 전체적 의미, 가장 중요한 주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물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고통받는 인물이, 고통받는 그 인물, 그 고통의 정체가 뭐야? 인물의 심리를 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격 줬고, 사건이 인과관계에 따라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표현상의 서술 방식의 특징이 어떤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야 한 편의 완성된 내용을 주고 문제 상황 이렇게 주죠. 자, 이게 저희 수업의 주교재입니다. 전략하라. 이것만으로 충분히 매력 있죠. 그런데 집에 가면, 학교에 가면 우리에게 배웠던 내용들이 이것도 학교에서는 또 다르게 해요. 다른 짓 한다고요. 내신 공부하느라 2주, 3주 빠지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리셋돼서 자꾸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막기 위해 평소에 공부하자. 이게 저희 숙제교재의 적자생존 노트입니다. 저희 주교재에서 1분기 전략하라의 교재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모의고사 1학년 3월달 수준의 텍스트이거든요. 3월달 수준. 2분기 교재는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3분기는 9월. 그리고 4분기는 12월 정도의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또 난도 높은 건 고2 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숙제할 때는 역시 분기별 교재인데 중요합니다. 1분기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2분기는 3학년 2학기, 그리고 3분기는 고등국어를 합니다. 요건데요, 고등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선행학습하는 거예요. 스스로. 전략하라에서 배웠던 단계적 감상의 훈련을 적자생존 노트로 하는데
이 텍스트가 중학교 3학년 거다. 3학년 1학기 2학기 걸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끝낸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고등국어가 나타난다. 자, 전략하라 이 시리즈를 적자생존 노트로 이렇게 옮겨온 거죠. 봅시다. 이 작품은요, 이성부의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봄. 이성부라는 시인이 어떤 시인이고, 야, 봄은 뭐 민주주의와 자유 이것부터 찍어놓고 설명을 하거든요. 아니,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도 잃었을 때에 너는 온다. 이때 너가 무슨 민주주의니 자유니를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외적인 증거 보기가 없이는 이게 민주주의인지 자유인지 몰라요. 전략하라에서 배웠던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기억나시죠? 보세요. 시적 상황 파악하고 정서 파악하고 표현성의 특징 파악하고 주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적용. 근데 그 텍스트는 그래. 학교 내신 시험 대비.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보통의 학원들은 그래, 네가 학교의 시험에 나온가, 네가 학교의 시험에 나온 것만 해줄게 이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걸 학원에서 배워요? 참고서나 자습서에 얼마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자습서 수준의 설명, 뭐 그 정도 수준의 설명일 텐데. 그래서 지금 시도 그렇고 소설도 볼까요? 소설도 전략하라 시리즈의 편지에 따라 조정래 선생의 마술의 손작품, 그래 부산 3학년 1학기 교재인데 읽어봐. 열심히 읽어보렴. 그리고 말이야, 이 텍스트를 그래 소설 감상의 핵심인 주인공의 성격 심리 태도, 인물 간의 관계, 갈등 관계, 소설 방식까지 파악해 보렴. 그리고 설명문이나 논설문도 우리 얘들아 그렇게 해볼까? 각 단락의 중심 내용 정리해보고 이 중심 내용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 내용 전개 방식은 어떨까? 이 지문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리해봐. 마인드맵으로. 내신 공부 미리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잖아요. 2학년 과정에 이 전략하라는 3학년부터 하게 될 본격적인 실전 문제풀이 역량을 길러낼 겁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근본적인 역량의 강화, 읽기 역량의 강화, 쓰기 역량의 강화를 기를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내신 시험 쳐야죠. 수행평가해야 되죠. 교내 대회해야죠. 저희는요, 중학교 내신이든 고등학교 내신이든 또 사설이든 학평이든 모평이든 수능이든 수능에서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해력과 사고력을 길러냅니다. 그것을 무엇과 함께? 표현력과 함께. 우리 전략하라 중학교 2학년 이와 표현의 국어는 이런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시험 잘하게 하는 것은 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의사소통 능력, 사고력, 논리력,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 문해력의 약학과지를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중고등 내신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면 내신 공부, 수능 공부 따로 하지 않길 바라신다면 제 이해와 표현 전략하라 국어로 보내주십시오. 제 전략하라는 국어 하나는 끝내주게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